실패가 거듭될수록 실패가 더 두려워졌습니다. 많이 얻어맞다 보면 원래는 맷집도 생겨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오래, 너무 많이 맞다 보니까 이젠 별거 아닌 주먹에도 겁이 나더라고요. 점점 움츠러드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마다 저를 자꾸 주저하게 만들었고요. 상황을 수습해야 하는 과정에서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항상 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매사 힘을 주고 신중하게 살다 보니까요. 늘 지쳐 있었어요. 사람이 지치니까 정작 꼭 신중해야 할 때는 오히려 자포자기식 만용을 부리게 됐고요. 그 만용은 또 다른 실패를 불러왔고 그렇게 계속 악순환의 반복이었습니다. 스텝이 완전 꼬여버린 것 같아요. 더는 실패하면 안 된다. 이번만큼은 꼭 잘해야 된다. 지난 실패를 만회하고 싶은 마음이 커질수록 그럴수록 힘을 빼야 하는데 오히려 힘은 더 들어가고 결국 남은 건 다시 해낼 수 있다는 용기가 아니라 내가 더 이상 나를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나에 대한 불신은 그렇게 제 안에서 강박장애라는 무시무시한 괴물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그걸 잃을까봐 두렵겠지만 정말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더 내려가면 그 다음은 정말 죽음일 것만 같아서 두렵습니다. 절망도 자주 겪고 나니까 작은 실패와 사소한 결핍마저 견디기가 너무 어려웠고요. 그럴수록 이젠 진짜 지푸라기라도 놓치면 안 된다는 완벽주의와 강박이 심해져만 갔습니다. 전에 한 번은 TV에서요. 정어리를 건져 올리는 어부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어부들이 정어리 떼를 천천히 한 지점으로 몰아넣은 다음에 숨을 고르고 그물을 들어 올리고 있더라고요. 잠시 후 무거운 그물 때문에 배가 한쪽으로 확 크게 기울었는데요. 그걸 보면서 저러다가 배가 전복되는 거 아닐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부가 말합니다. 정어리만 올라오면 일이 쉬운데요. 가끔은 필요 없는 것들이 자꾸 끼어들어서 그래요. 그물을 당겨보면 꼭 쓸데없는 잡어가 섞여 있어요. 그런 자잘한 물고기도 돈이 되기는 하지만 욕심내서 그것까지 다 담으려고 하면 배가 버티지를 못합니다. 중간에 그물이 너무 무거워지면 찢어서라도 덜어내야 돼요.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덜어내야 기술입니다. 잡어들은 미련두지 말고 덜어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정어리들이 다 도망가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정말 머리를 한 대 띵 맞은 것 같더라고요. 제 머릿속에도 잡어들이 진짜 가득하거든요. 정작 잡아야 할 정어리는 따로 있는데 사소한 걱정과 필요 없는 생각들이 늘 먼저 그물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좀처럼 멈추지를 못해요. 멈춰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게 마음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마치 생각의 늪에 중독돼 버린 것 같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오고는 싶지만 그 생각을 멈추려고 애쓰는 일조차 또 다른 생각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허우적거리면서 또 하루를 보내요.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요. 저는 제가 가진 능력보다 늘 더 많은 것을 욕심내면서 살았습니다. 누가 그러라고 등 떠민 것도 아니었고 모두 제가 선택한 건 맞지만 50평생을 살면서 남들 다 한 번쯤 간다는 여행 한 번 못 가봤고요. 고개를 들 틈도 없이 그렇게 일만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건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버티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버티고, 조금만 더 움직이면 언젠가는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행복은 지금 쓰지 말고 저축해야 하는 걸로 생각했고요. 지금 행복하지 않을수록 언젠가는 그 행복이 이자처럼 불어나서 더 큰 행복으로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모든 게 동시다발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실수하거나 잘못 판단해서 벌어진 일들도 있었고,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밀어닥친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 현실을 감당해내려면 지금까지 달려온 것 이상으로 또 달려야만 했고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엔 멈추지 않고 몸이 부서지도록 움직여야, 그것도 그나마 수습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죽어서야 이 상황이 비로소 멈추는 건 아닐까. 그 상황에선 저한텐 번아웃이라는 말조차 사치로 느껴졌고요. 지쳤다고 멈출 여유가 없었습니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들을 꺼야만 했고요. 회생이나 파산을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도망가고 싶진 않았고요. 제겐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우울증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누구나 한 번쯤 겪는 보통의 우울감 정도라고 생각했지, 내가 나를 안아줘야 한다는 건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버겁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괜찮다고 믿고 있었어요. 돈이야 다시 벌어서 갚으면 되는 거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찾아온 악재들은 애초에 제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1년, 2년, 7년, 고시원비도 아까워서 잠잘 곳을 찾다가 목욕탕 청소를 하면 숙식을 해결해 준다고 해서요, 그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잠잘 곳은 생겼지만 소음 때문에 잠을 깊이 잘 수가 없었어요. 술 취한 사람들의 코 고는 소리에, 또 밤새 들락날락하는 발소리에 중간에 여러 번 깰 수밖에 없어서 아직도 그 습관 때문에 지금도 잠이 들면 1시간에 한 번씩은 꼭 눈을 뜨게 됩니다. 아침까지 잠을 쭉 이어서 자본 기억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물론 여러분들도 많이 그러시겠지만, 근데 그런 것보다 정작 서러웠던 건 몸이 아파도 하루를 쉴 수 없다는 게,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텐데, 맞아요. 쉴 수가 없습니다. 몸이 아파도 쉴 수가 없어요. 당장 오늘 벌어야 막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오늘을 버티지 못하면 그 몫은 내일로, 또 모레로 더 큰 짐이 돼서 고스란히 밀려옵니다. 사실 그전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딱히 그렇게 부럽지는 않았는데요. 근데 딱 하나, 아프면 쉴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는 정말 부럽더라고요. 목표를 위해 주변에 만류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쉼없이 나를 몰아붙였고, 지금은 다시 그 무너진 현실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때보다 몇 배의 노력을 더해야 겨우 수습이 될까 말까래요. 내가 선택한 거였지만 제대로 변변히 쉬어본 적은 없습니다. 너무 바보 같죠? 과연 내가 이걸 계속 버틸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평생 해야 하나? 난 그럼 이 터널에서 일만 하고 갚고 버티고 이 반복만 하다가 끝나는 걸까? 아무리 애를 써도 도무지 앞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우울증이 조금씩 고개를 든 건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저한테 틱 같은 어떤 작은 습관이 하나 생겼는데요. 길을 걷다가도, 생각에 잠겨 있다가도 저도 모르게 제가 제 머리를 자꾸 때리고 있는 거예요. 처음엔 저도 그게 너무 바보 같아서 그러지 말아야지 했지만, 목욕탕에서 지낼 땐 내가 너무 바보 같아 보여서 거기 계셨던 분들이
저를 보고 한동안은 진짜 바본 줄 알았대요. 말도 거의 하지 않았고 항상 땅만 보고 다니고 자기 머리만 때리면서 다니니까 진짜 동네 바본 줄 알았나 봐요. 심각한 무기력의 상태는 좋아하는 게 없어서 무기력해진 게 아니라 좋아하는 것이 있어도 그마저도 하기 싫어진, 아니 그럴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상태인 거 아닐까 싶습니다. 내일이 온다는 것이 두렵고요. 아침에 눈을 뜨는 건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일이 아니라 또 하루를 버텨야 한다는 통보 같아요. 서가, 오늘만 버티자. 오늘도 그렇게 유서 같은 하루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매일 이런 상태인 건 아닌데요. 오늘처럼 유독 깊이 가라앉는 날도 있지만 그럭저럭 잘 버텨내는 날들도 있긴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걸까요? 얼마나 많은 소중한 것들을 더 잃어야만 하는 걸까요? 도대체 얼마나 행복하려고, 도대체 얼마나 잘 살려고 이러는 건지. 간혹 작은 행복을 느낄 때면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마냥 어색하고 불안하기만 하고 행복하지 않음에 익숙해져서 오히려 이젠 차라리 이 고통이 편안해진 것 같아요. 난 왜 불행할까? 라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 불행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맑게 갠 하늘보다 검게 흐린 하늘이 훨씬 더 편하고요. 환한 아침보단 어두운 밤이 차라리 낫고요. 희망을 품는 것보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편이 덜 상처받는 길이 아닐까. 이대로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계속 괜찮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매번 반복적으로 꾸는 악몽도 있는데요. 땀이 흥건해질 정도로 꿈에선 수도 없이 죽임을 당해요. 사람들이 내 사지를 붙잡고 잡아당기기도 하고, 어떤 날은 낯선 사람이 시퍼런 칼로 내 배를 수도 없이 찔러요. 한 번은 너무 놀라서 잠을 깼는데 꿈에 있던 그 사람이 내 방 한가운데 떡하니 서 있는 거예요. 저는 미친 사람처럼 그 사람을 향해 팔을 휘저어대기도 했습니다. 그쯤이면 내가 괜찮지 않다는 걸 인정했어야 했는데 계속 괜찮을 거라고 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다들 이렇게 버티며 사는 거라고, 원래 다들 이 정도는 아픈 거라고, 다들 그렇게 사는데 너만 유난 떨지 말라고. 거울 속에 나는 안 괜찮아 보이는데 매일 괜찮다고 말하는 거, 괜찮다는 말은 입에 붙은 거짓말이었고요. 다들 이렇게 버티며 살아 라는 말은 오히려 나를 막다른 곳으로 몰아가고 있었어요. 나 자신을 그렇게 속이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은 저한테 계속 괜찮지 않다고 말해주고 있었지만 그 말을 제가 계속 무시했던 것 같아요. 아니야, 괜찮다고, 별일 아니라고 합리화했습니다. 우린 늘 극복해야 한다고만 배워왔잖아요. 어떻게든 오늘 하루만이라도 버텨내려고,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그렇게라도 나를 속여야 했던 건 그렇게 해야 그나마 하루를 넘길 수 있었으니까요. 그 말이 뻔한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말도 안 되는 주문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진짜 괜찮지 않을 때가 오거든요. 내 안에서 나 지금 이젠 정말이지 정말 안 되겠어 고 말한다면 그땐 그 말을 제가 들어줘야 돼요. 경험상 그래요. 괜찮지 않은데도 계속 괜찮다고 무시하다 보면 너무 늦게 알아차리게 되고, 그땐 진짜
돌이키기 어려울 만큼 제가 무너져 있더라고요. 제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충동적으로 삶을 포기하려는 생각이 갑자기 밀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죽으려고 해보기도 했지만 결국 '나는 겁이 많아서 죽지도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내가 너무 원망스럽기도 했고요. 어느 날은 오늘이 아니더라도 '난 언제든지 죽을 수 있으니까 오늘만 버텨보고 내일 다시 생각해보자.' 그렇게 하루씩 아 시간을 유예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럴 땐 무엇을 해도 지금보다 더 큰 고통이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아무리 하루에 20km를 뛰어봐도 몸이 부서질 만큼 일을 해도 지금의 이 힘듦이 더 큰 거예요. 내가 이 삶을 스스로 끊어내지 못할 거라면 차라리 과로로 쓰러지거나 병을 얻거나 사고가 나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러다가 집안에 저를 가두기 시작했는데요. 방 안에서 한 달 내내 나오지 않았었고 누워서 소변도 봤어요. 그리고 아침이 오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아침이 오면 천장은 말없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고 몸은 좀처럼 일어나지를 못해요. 생각은 늘 같은 곳만 맴돌았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편할까? 그러다 어느 날 아무 생각 없이 노래 하나를 들었는데요. 근데 듣고 있다 보니까 그 노래가 이상하게 저한테 말을 걸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누군가 처음으로 내가 살아도 된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말뿐인 흔한 위로가 아니라 그냥 지금 너 그대로도 괜찮아.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내가 강하지 않아도 이렇게나 많이 부족해도 정말 괜찮다고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삶은 여전히 내겐 버거운 숙제고 겨우 버텼다 싶으면 또다시 쉽게 무너지고 행복은 내가 붙잡으려고만 하면 여지없이 멀어지고 이쯤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죽어도 되는 이유로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끊임없이 묻고 또 묻고 그렇게 점점 무너져가고 있을 즈음에 그 노래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노래를 들은 후부터는 물론 아직도 자주 흔들리지만 그래도 삶을 아주 놓아버리진 않게 되더라고요. 비록 바닥까지 내려갔어도 여기가 끝이고 싶진 않다. 그래, 오늘은 아니야. 하루만 더 살아보자. 그렇게 매일 하루씩 하루만 더 살아보기로 제 삶을 위해하면서 조금씩 나를 달랬던 것 같아요. 세상이 나한테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을 때 그 가사가 너가 없어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 지금은 몰라도 그 이유를 알게 될 때까지만이라도 우리 조금만 더 가보자.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우울증 약은 매일 복용하지는 않지만 혹시 모를 순간을 대비해서 비상약처럼 늘 가지고 다니기 시작했고요. 약을 완전히 끊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단약을 꾸준히 시도하고는 있고요. 대신 마음을 돌보는 연습은 하루도 빼놓지 않으려고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것도 그런 일환입니다. 내가 나를 믿기 어려운 순간이 오면 충동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이젠 내 자신을 더 이상 괜찮다 속이려고 하지 않으려고요. 앞으로도 괜찮은 척 더는 덮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내 상태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혹시라도 모를 극단적인 선택을 대비해서 망설이지 않고 입원을 하고 있는데요. 대체로 겨울에서 봄 사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병원의 도움을 받곤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못을 하면 망하나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잘못을 하고도 잘 사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그럼 망하는 사람들은 왜 망하는 걸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건 잘못을 하지 않는 게 아니래요. 그건 생각도 하지 말래요. 잘못은 누구나 죽는 날까지 할 수 있는 거래요. 다만 우리는 고집을 부려서 망하는 거래요. 버려야 할 때 버려야 하는 걸 버리지 못해서 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그때그때 계속 버려야 한대요. 버리면 되는 건데 그게 뭐라고 계속 힘들어하면서도 손에 쥐고 안 놓다가 망하는 거래요. 그 잘못된 욕구가 제 안에도 많았습니다. 붙잡고 있던 생각들, 놓지 못하던 욕심들, 근데 나를 괴롭히던 미련들, 이걸 놓지 않으면 정말 내가 죽겠더라고요. 버리고 또 버리고, 그렇게 계속 버리면 지금보단 가벼워지지 않을까. 부유하지 못해도 남들 눈엔 초라해 보여도 이젠 덜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기고만장했던 삶이 무너지고 나서야 비로소 그 기고만장함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알게 됐고요. 그리고 한동안은 제가 실패의 원인을 늘 제 바깥에서만 찾았거든요. 환경을 탓했고 나 아닌 남을 원망했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냐고. 실패와 이 결핍이 너무 억울해하기만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그릇이란 게 설령 이번이 아니었어도 어차피 찾아왔을 실패였겠다. 언젠간 반드시 찾아왔을 일이다. 이 손해가 어쩌면 내 삶의 균형일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지나온 실패들이 전처럼 그렇게 억울하지만은 않더라고요. 여기까지 걸어오게 하신 그분의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이젠 더 이상 억울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몸 하나 눕힐 곳 있고 밥 굶지 않고 살 수 있고 아플 때 병원에 갈 수 있을 정도의 돈만 벌 수 있으면 뭐 그 정도면 지금 주어진 삶을 더는 억울해하지 않으려고요. 그래도 이만큼 살아있는 것이 내게 허락된 몫이라면 그냥 지금이 제 복이다 생각하고 끌어안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많이 힘드신가요? 저는요, 앞으로 이 상황을, 이 마음을 설령 내가 극복하지 못한다 해도 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감정들, 나를 조이는 마음들 그냥 다 내 품 안에 안고 가려고요. 전부 제 복이다 생각하고 끌어안으려고요.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 박완서 작가님의 문장 중에 고독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지 않고서는 좋은 글을 쓸 수 없다는 말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글에서요, 고독이라는 말을 고난이라고 받아들여 봤어요. 글이라는 말 대신에 삶이라는 말로 이해해 봤어요. 여러분, 오늘 제 얘기 들어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넋두리 여기까지 할게요. 편안한 밤 되시고요. 안녕히 주무세요. 그래 오늘을 또 살아냈어. 말이 없던 그 시간들 그 안엔 말
우리보다 더 큰 파도가 아무도 몰라줘도 상관없어. 관심 받는 게 내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겨내라는 말도 힘내라는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아. 그게 날 살게 하진 않더라. 그냥 원하는 내 방식대로. 그게 나니까. 그게 내 숨이